안녕하세요. 3학년 어린이 여러분, 벨라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곱셈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곱셈을 저번 시간에 배웠던 곱셈을 기억하고 있죠. 그것들을 잘 연습하고 두 번째 수업을 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곱셈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끝에 보면은 조금 어려워 보이는 유형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곱셈인데 곱셈 중에 네모가 있어서 내가 그 네모를 구하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면 좋은가에 대한 부분들을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처음 시작에 이 내용을 넣었어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해요. 첫 번째 있는 내용은 어떻게 문제를 푸는가 라는 건데 3과 어떤 수를 곱해서 1의 자리에 있는 수가 6이 되는 애를 찾으래요.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서 3단을 생각하겠죠. 정확하게 내가 3단에서 6이 있는 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그냥 쭉 생각하면 돼요. 3, 1은 3, 3, 2, 6. 6 나왔다. 그러면 적어두는 거예요. 3, 2, 6, 3, 3은 9, 3, 4, 12, 3, 5, 15, 3, 6, 18, 3, 7, 21, 3, 8, 24, 3, 9, 27. 없네. 그러면 당첨. 두 번째 있는 이 네모는 이 네모는 2가 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3, 2, 6하고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곱하면 8이 내려오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곱해서 8이 되어야 하니까 여기 있는 수는 뭐가 되겠다?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걸로 가볼게요. 이 문제는 문제의 내용 중에 여기에 0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서 선생님이 그걸 적었어요. 왜냐하면 0이었을 때도 가능한 답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해요. 7이랑 어떤 수를 곱해서 1의 자리가 8이 되는 애를 찾아봅시다. 7단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7단을 하면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돼요. 1의 자리가 8일 때 멈춰야 하거든요. 7, 1은 7, 7이 14, 73, 21, 74, 28. 오케이. 7, 4, 28이구나. 혹시 또 있을지 모르니까 좀 더 가볼까요? 7, 5, 35, 7, 6, 42, 7, 7, 49, 7, 8, 56, 7, 9, 63. 없네요. 그러면 당첨, 4가 당첨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4, 7, 28 하고 되는데 여기 있는 수가 그냥 28이에요. 2가 올라가고 8을 썼을 거거든요. 그러면 4랑 어떤 수를 곱한 거에다가 2를 더했는데 1의 자리가 2래요. 그러면 4와 곱해진 이 수는 1의 자리가 0이어야 해요. 1의 자리가 0인 수는 0도 있잖아요. 그래서 0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0 말고 다른 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4단을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4, 1은 4, 4, 2, 8, 4, 3, 12, 4, 4, 16, 4, 5, 20. 4, 5, 20 나왔죠. 그래서 4, 5, 20이니까 이 자리는 5가 당첨이 되었어요. 그러면 2를 받아 올려주고 그대로 20 했으니까 22가 되어서 2 올려주고 2가 내려왔어요. 마지막 곱하기 4, 3, 12. 그런데 받아 올림한 2를 더해줘서 마지막 자리는 4가 되겠네요. 이렇게 빈칸을 채울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교과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한번 풀어봐 주세요. 퀴즈를 푸는 것 같은 너무 재밌는 그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그 다음 곱하기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들어가는 곱하기는
이제 몇십 곱하기 몇십이에요. 첫 번째 있는 거 몇십 곱하기 몇십인데 이런 계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0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어떡할까라는 거죠. 0이라는 것은요, 보관이 가능해요. 어떻게 보관을 하는가? 지금 여기에 있는 2와 여기에 있는 3을 먼저 곱합니다. 그러면 6이 되죠. 그리고 0이 2개 있으니까 뒤에 0을 2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600. 왜 이렇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20이라는 수는 2랑 10을 곱한 거예요. 30이라는 수는 3과 10을 곱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2랑 3을 먼저 곱하고 10이랑 10이랑 곱한 100을 마저 곱해줘서 600을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센스 있게 무엇을 생각할 수 있다? 0은 곱하기 할 때 잠시 빼두고 나중에 계산 결과값 뒤에다가 빼준 개수만큼 0을 붙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제 숫자가 너무 커 보이지만 뭔가 쉬워진 느낌이 들죠? 그럼 여기에서 두 번째 있는 문제를 보세요. 12 곱하기 2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얼마죠? 2는 4, 1은 2, 그럼 24가 되었어요. 거기에다가 0을 하나 붙여서 얼마가 됐다? 240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라도 0이 1의 자리에 있다면 어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가 됐죠? 그럼 그 다음 다른 모양으로 나와 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라는 건데 우리는 지금까지 17 곱하기 4처럼 생긴 건 했는데 4 곱하기 17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실은요, 17 곱하기 4와 4 곱하기 17은 똑같아요. 결과가. 왜냐하면 곱하기에서는 자리가 바뀌어서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방법도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봐요. 4랑 17을 곱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이런 계산을 할 때는 느렸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4, 7, 28을 쓰게 되고요. 이거는 4와 7을 곱한 거죠. 그리고 4와 10을 곱한 40을 써서 두 개를 자리 맞춰서 더해주는 방법으로 곱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듯이 이것을 줄여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줄여 쓰냐? 한번 봐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4, 7, 20이니까 2를 받아 올렸다 하고 8을 씁니다. 그리고 4, 1은 4. 4에다가 받아 올린 2를 더해줘서 결과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문제를 풀 때 헷갈리는 친구들은 17 곱하기 4로 계산해도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0이 1의 자리에 0이 없는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한번 볼게요.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는요. 이제는 줄여 쓸 수가 없고요. 조금 길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가끔 가다가 한 줄만 쓰고 끝 하고 답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나는 아직 다 하지 않았다.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 실제로 이것은 23과 4를 곱한 값과 23과 10을 곱한 값을 더해 줄 겁니다. 그걸 여기에 밑에 쓰게 되는 거죠. 한번 볼게요. 3, 4 받아 올림을 살짝 잡겠습니다. 12 그리고 2, 4, 8 8에다가 받아 올림 한 1을 더해서 9를 여기다가 적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줄이 끝났어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한 것은요. 3과 4를 먼저 곱하고요. 그 다음에 2랑 4를 두 번째로 곱했어요. 첫 번째 곱하고 두 번째 곱했죠. 그걸 여기 92라는 값이 나왔어요. 이것은 23과 4를 곱한 값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여기에 있는 10과 3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3이 되겠죠. 그래서 3, 1은 3이 될 거고요. 그걸 첫 번째로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두 번째로 2와 1을 곱해서 2를 여기다가 적을 거예요. 그러면 이 계산은 23과 10을 곱한 결과가 되니까 여기 빈자리에 0이 있어야 해요. 10을 곱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를 이렇게 가로선을 하나 그어서 두 개를 더해주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2, 9와 3을 더하니까 12, 1 올라가고 3 해서 322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옆에서 아까 전에 보여줬던 걸 떼서 생각한다면 4, 3, 12, 4, 2, 8에다가 1을 더해서 92라는 결과값과 0이 하나 있으니까 0 하나 붙여주고 23과 1을 곱하면 얼마예요? 23이에요. 거기다가 0을 붙여주니까 230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92와 230을 더한 값인 322가 이 곱셈의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조금은 어렵고 복잡해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23과 14를 곱하라고 했는데 가끔 3, 4, 12, 4, 2, 8, 9, 92로 끝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지금 23 곱하기 4밖에 안 했거든요. 이건 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23과 10을 곱한 값을 써서 두 개를 더해야만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끝내기 없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우리가 곱셈에 또 똑같이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몇십 몇 곱하기 몇십 몇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은 26과 3을 곱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26과 20을 곱한 두 값을 더하겠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옆에서 계산하고 그 결과값만 우리가 원래 있던 문제에다가 옮겨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6과 3을 곱하니까 18 하고 되겠죠. 그리고 3과 2를 곱하니까 6. 그런데 받아올림이 있었으니까 더해서 7 하고 되니까 78을 여기다가 적고요. 이것은 26과 3을 곱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알고 있죠.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지 계산 결과에 이걸 적어라 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78만 적으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26과 20을 곱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여기 있는 이 20에 있는 0을 보관을 시킵니다. 그리고 26 곱하기 2를 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2, 6, 12. 2, 2는 4. 520이 나왔어요. 자릿수 잘 맞춰서 적어줘야 되겠죠? 520. 그리고 가로선을 하나 긋습니다. 이 두 개를 뭐 할 것이다? 더할 것이다. 그러면 8, 1의 자리부터 더하죠? 9, 5 해서 26 곱하기 23은 598이다 라는 계산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도 이런 문제들 풀 수 있겠죠? 연습도 많이 하고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곱셈에 관한 마지막인데 계산 결과가 식으로 나와 있을 때는 알겠어.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줄글로 나와 있어요, 문제가. 그러면 그 문제를 보고 우리가 식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친구들에 따라서 줄글이 조금만 길어도 귀찮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친구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면요. 그 이야기 속에 너무너무 재미있는 수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도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사과가 한 상자에 123개씩 들어있습니다. 8상자에는 사과가 모두 몇 개 들어있습니까? 라고 문제를 냈어요. 사과가 한 상자에 123개씩 있는데 그 상자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8상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상자에 있는 사과의 수에다가 상자 수를 곱해버리면 되겠다. 왜냐하면 8상자니까 각각 상자에 123개, 123개, 123개. 실제로 더하기로 나타낸다는 건 123 더하기 123 더하기 이렇게 막 해서 모두 몇 개를 더했겠어요? 여기 있는 개수들이 8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123을 8번 더한다는 건 어떻게 바꿀 수 있다? 123 곱하기 8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곱하기네요. 그러면 곱하기를 한번 해봅시다. 혹시나 가로셈이 너무 어려운 친구들은 세로셈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123 곱하기 8 세로셈으로 채워도 되고요. 가로셈으로 한번 해도 됩니다. 선생님은 가로셈으로 한번 해볼게요. 38, 그럼 여기 2를 작게 쓰고 24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니까 앞에 수를 쓸 수 있는 넉넉한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된다는 거 생각하고 적어줄게요. 혹시나 계산하고 결과값을 적는데 너무 좁게 써서 수를 제대로 다 적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해서 넉넉하게 빈 곳을 만들어서 써줄게요. 그 다음 두 번째 2, 8, 10 하고 6을 써야 되는데 받아올림 했던 2가 있으니까 8을 쓰겠죠. 그리고 8, 1은 8. 8에다가 받아올림 한 1을 더해서 9를 쓰게 되면 984라는 수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쓴다? 984개 하고 적어주면 이 문제의 해결이 된 거예요. 세로셈으로 계산도 똑같잖아요. 38, 24 쓸 것이고 28, 16인데 1을 더해서 8, 8, 1은 8에서 1 더해서 9. 그래서 984라는 계산 결과가 나왔고 답은 984개라고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곱하기의 부분이 끝이 났어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곱하기가 이제 끝이 났는데 어떤가요? 생각보단 어렵지 않죠. 연습을 조금만 더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나는 이런 계산을 할 때 조금 실수를 하더라 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조금만 신경 써주면 이제 여러분들은 곱하기를 멋지게 할 수 있는 친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곱하기에서 혹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2단원 나눗셈을 할 거거든요. 도대체 나눗셈이 뭔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그러면 책을 살짝 넘겨서 도대체 뭔가 하고 살짝 봐도 돼요. 그리고 선생님과 수업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